자, 플레이를 해보면 전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문제가 있어. 역시 보이는 총알 일단은 똑같이 내가 나를 맞추는 거야. 총알이 카메라 쪽에서 이렇게 발사가 되는데 내 껍데기에 부딪혀서 화면에 이렇게 연출이 돼요. 자, 바보 같은 내 모습을 한번 볼까?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자, 어디서 터져? 내 이마에서 막 터지잖아. 그죠? 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총알 같았으면 레이어를 설정해서 아예 계산을 안 하게끔 했었잖아요. 그죠? 블렛은 블렛이라는 레이어를 두고 에너미는 에너미라는 레이어를 둬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처리를 하면 됐는데 지금 구현한 거는 레이어를 이용한 그러니까 레이를 이용한 총알 구현이다 보니까 레이어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요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를 한번 열고요. 일단은 한번 처리하는 걸 제가 타이핑을 한번 쳐볼게요. 플레이어를 제외하자야. 충돌 범위에서 제외하자. 자, 이쪽 보시면 제가 지금 레이어가 플레이어에 뭐로 세팅되어 있어요? 플레이어라고 세팅되어 있죠. 레이어. 제가 그때 한번 애드 레이어에서 보면 플레이어가 레이어 몇 번에 설정되어 있어요? 현재 몇 번? 9번에 설정되어 있죠. 자, 얘를 어떻게 하냐? 일단 타이핑 쳐보고 제가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고, 어디 갔어? 하고 레이케이스트 쪽에 보면 자, 종류가 16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잠깐만요. 왜 안 나와? 여기 들어가지. 게스트. 잠깐만. 타이핑이 좀 이상해지네. 잠깐 껐다 킬게. 좀 이상하다. 타이핑이 좀 이상해. 보면
16가지나 같은 레이 캐스트인데 종류가 16가지나 돼요. 쓸 수 있는 게. 근데 맨 끝에 보면 레이어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끝에. 레이어 마스크. 해서 얘를 이용하면 돼요. 하는데 저는 네 번째 거. 잠깐만요. 자, 저는 10번째 걸 쓸까요? 10번째 거. 아까는 두 번째 걸 썼는데, 자, 뒤에 두 개가 더 붙어. 맥스 디스턴스.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더 붙어요. 맥스 디스턴스는 뭐냐면, 내가 총알을 쏠 그 시선을 쏠 거리, 최대 거리를 의미해. 그래서 대충 500 정도로 맞춰주고요. 끝에 들어가는 게 레이어인데 일단 타이핑 쳐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타이핑 쳤죠? 여기서도 비트 필드가 나오는 거야, 지금. 자, 현재 게임 오브젝트. 현재 게임 오브젝트의 레이어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플레이어의 얘 레이어. 9번째 돼 있잖아. 그죠? 9번째 돼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코드를 다시 열어보면, 1을 9번째까지 시프트로 밀어줘. 예. 조금만 내려볼게. 자, 1을 현재 9번째 설정되어 있죠. 1을 9번 시프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레이어스 보면 얘가 0에서부터 몇 번까지 있냐면 31번까지 있어. 그러면 2의 32승 4바이트라는 의미잖아. 그쵸? 4바이트로 되어 있는 레이어야. 그러면 아까 1이라는 숫자를 9칸을 시프트 시켜주면 있고, 이런 32개 비트가 나와. 근데 아까 레이어를 9번 당겨줬죠. 1이라는 숫자를 9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1 이렇게 딱 세팅되는 거야. 나머지는 뭐야? 0. 그죠? 0으로 이렇게 000이 들어가 있어. 뭐 이렇게 0이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근데 뭘 했냐면, 코드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예, 보이죠? 예. 낫이 돼 있잖아. 낫이면 얘가 어떻게 돼? 반대가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귀찮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들이 다 1로 세팅돼. 0이었던 게
다 1이 들어가. 1, 1, 1, 1, 1, 1. 1, 1, 1, 1, 1, 1. 얘만 0이고 다 1이 들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러고 나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체크되냐? 얘를 AND 연산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1이라고 필터링 된 것들은 다 통과가 돼. 근데 얘는 어때? 0이라고 체크돼 있잖아. 1이 돼도 얘는 0이야.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만 제거할 수 있는 거야. 현재. 내부에서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해서 레이캐스트 안쪽에 우리는 자 레이캐스트라는 기능은 우리가 구현한 게 아닌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는 유추할 수 있죠. 비트 연산으로. 그래서 레이어를 낫시킨 거를 넣어주면 해당 9번째에 있는 비트, 그러니까 결국 게임 오브젝트, 현재 게임 오브젝트 플레이어의 레이어만 제거가 가능한 거죠. 아시겠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 쏴볼게. 나 좀 바라봐줘. 아이고. 이게 어때요? 잘 되죠? 플레이어랑 그 충돌해서 캐릭터 자기 본인 자신만 제거를 한 거야. 레이캐스트 할 때. 특정.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 연산이 가능하니까 블렛이나 포스트 프로세싱을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얘만 잠깐 계산해 보면 되겠죠. 이제 그죠? 해당 부분에 0 값을 비트 플래그로 0 값을 세팅한 값을 갖다가 비트 연산으로 해서 결과 값을 넣은 다음에 걔를 넣어주면 해당 건은 제외된다. 야. 아시겠어요? 근데 계산할 때 좀 빡세. 그 몇 번째 건지 계산해 보고 만약에 8번이야. 예. 8번이야. 8번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제 값을 세팅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번에 반전해야 되겠죠. 두 개를 반전시켜 놓고 낫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코드에서 8번도 같이 제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여기서 8번도 같이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8번도 같이 제거하고 싶어. 그럼 이러면 되지 않을까? 얘랑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8번도 같이 제거할 때 합해줘. 그러고 나서 낫을 해주게 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됐죠? 그래서 비트 연산은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야. 결론. 이걸 그냥 외워서 쓸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쓰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 그죠? 자, 이제 해볼 거는 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적, 에너미.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 너무 쉬워? 쉬워서 미치겠어요. 자, 적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하이어라키 창, 여기 게임 목록 창에서 크리에이트 눌러서 캡슐로 적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똑같이, 플레이어 같이 3D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캡슐. 자, 하이어라키 창에서 3D 오브젝트에 캡슐. 슉. 그러면 여기에 캡슐이 만들어졌어. 얘 이름을 에너미, 에네미.
자,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초기화. 이거는 보니까 3값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에 기압 박스를 클릭하고 리셋 딸깍. 자, 현재 에너미가 어딨냐? 일단 박혀 있어. X축으로 조금만 빼줄게 이렇게. 얘가 안 보이니까. 조금만 더 빼자. 여기 보이죠? 예. 지금 땅에 박혀 있잖아. 얘 크기가 2예요. 그러면 얘가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Y 값에 1 정도만 올려주면 쓰겠죠. 이렇게. 전체 캡슐 사이즈가 2니까 Y 트랜스폼의 Y 값을 1이라고 두면 올라와 이렇게. 자, 저기 흰색이라서 없어 보여.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입혀줘 보세요. 머티리얼을 캐릭터랑 똑같이 파란색으로 해볼까 이번엔? 보통 적을 상징하는 게 빨간색이잖아. 그죠? 항상 이게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뭐 착한 애들은 파란색인데 난 반대로 하고 싶어. 나이가 들면 빨간색이 좋아진대.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이게 정치적으로 내가 그쪽은 아니야. 강의할 때 정치 얘기만 안 돼. 자,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굳이 이것도 친절하게 내가 강의할 필요는 없죠. 머티리얼 정도는, 옷 입히는 거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잖아. 역시 수민이는 아트라서 금방 입히네. 그죠? 자, 나도 머티리얼의 플레이 걸 카피를 하면 되겠지. 자, 재질을 입힐 때, 머티리얼을 입힐 때 보통은 에너미에서 메쉬 렌더러 쪽으로 제가 이쪽에 넣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넣고 그냥 바로 드래그해서 신창으로 드래그를 해도 돼. 근데 이게 되게 쉽잖아 오히려. 근데 왜 제가 지난번에 왜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넣으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쉬 렌더러가 머티리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계속 이쪽으로 유도한 거야. 이게 좀 중요하잖아. 그때 머티리얼을 좀 건드리려면 메쉬 렌더러 쪽을 통해서 건드려야 된다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래서 쉬운 방법이 드래그해서 신창으로 옮겨도 된다. 바로 자동으로 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얘를 움직여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얘를 에너미를 움직이기 위해선 대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에셋 창에서 네 번째 스크립트 폴더를 열고 이 안에서 에너미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 자, 오른쪽 누르고 크리에이트에 C# 스크립트 딸깍 이름을 에네미
자, 만든 스크립트를 여기 신창에 있는 주인공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에나미 방금 만든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에나미 쪽으로 딸까. 이것도 사실 에너미를 클릭하고 바로 이쪽을 옆에 넣어도 잘 들어가, 오히려 더. 근데 이것도 왜 제가 굳이 이쪽으로 전달을 했냐면, 실제 소품실에 있는 어떤 김군이라는 애가 대본을 전달을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전달해줬어. 그러면 에너미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하단에 보면 항상 이렇게 확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해서 아예 안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고, 잘못 수전증 있는 사람들이 2번씩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2번이 실행돼.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 놓고 결과가 이상하다, 항상 나를 불러. 가보면 심지어 많게는 3개까지도 들어가 있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2개를 지워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5시간 할게. FSM을 할 거야. 자,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제가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FSM은 그만큼 뭐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인공지능의 몇 프로? 70에서 80%는 얘로 다 끝나요. 나머지 20%는 뭐라 그랬어? 오전에 제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신경망이나 학습 이런 것들. 심지어 퍼지라는 것에서 퍼지. 퍼지 알아요? 퍼지? 오래된 얘기지만 퍼지 세탁기. 그러니까 안 들어봤어? 퍼지 밥솥. 자, 여기서 이것도 길어지겠다. 퍼지가 뭐냐면 애매모호한 상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뜨겁다, 차갑다. 되게 추상적인 단어잖아. 뜨거운 게 뭐야? 뜨거운 게 뭐야? 사전적으로 얘기해봐. 어? 덥다, 이런 거. 나는 좀 약간 더위를 잘 타기 때문에 25도 넘어가도 덥다고 느끼는데, 누구는 덥다의 기준이 30도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을 프로그램에 넣은 거야. 뜨겁다는 대충 통상적으로 25도에서, 그러니까 덥다라는 개념은 25도에서 30도까지의 범위 구간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값을 세팅해주고 밥솥이 알아서 학습을 해가면서 그 테이블 구간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퍼지 이론이거든요. 애매한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너무 깊어지면 더 들어가. 그래서 퍼지라는 게 애매모호한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해결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밥솥을 만들 때 정확하게 보통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뭐 25도가 도달했으면 보온으로 바뀌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했잖아, 옛날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퍼지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얘가 스스로가 그걸 찾아내. 해가면서 구간을 자꾸 변동하고 이 집 현재 뭐 기온이나 이런 것들 다 판단해가지고 지가 최적의 맛있는 밥을 줄 수 있어요. 쉽게. 관심 있는 사람은 퍼지를 좀 찾아보면 되겠지, 그죠? 이제 하여튼 거의 70%에서 80%는 FSM으로 끝나요. 자,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번에 정지, 이동, 공격이라는 게 있어. 자, 2초 후에 얘는 이렇게 이동을 해. 이동하다가 공격은 플레이어와 나의 거리가 2보다
작으면 공격,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플레이어와 나의 거리가 2보다 크면 다시 이동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얘를 뭐라 그랬어? 지금 큰 동그라미. 어? 큰 동그라미를 스테이트, 상태. 스테이트라고요. 상태. 얘 이렇게 가는 거, 얘를 트랜지션. 갑자기 영어 단어가 생각 안 나서 한글로 적게요. 트랜지션. 자, 이런 조건들 2초 후 이런 거를 뭐라 그랬다? 컨디션.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는 기억나죠, 다?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 에너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그 PC에 파워포인트 깔려 있어요? 파워포인트 깔려 있어? 제가 단서 몇 개만 제공할게. 그 지난번에 FSM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그죠? 지금 또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싫어하는 기획자라고 얘기했죠. 그냥 문서로만 이렇게 텍스트로만 적는, 제가 똑같이 따라해 볼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요 상태 다이어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야. 지금 지난번 거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할 때. 자, 상태는 어떤 상태가 있냐면 정지, 이동, 공격, 대기, 피격, 죽음, 이라는 게 있어. 정지일 때 2초 후에 이동 상태로 변환돼. 이동 상태일 때는 타겟과의 거리가 2로 좁아지면 공격 상태, 요 상태 대로 이동, 변환. 공격 상태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타겟과의 거리가 2를 벗어나면 이동 상태로 변환돼요. 자, 그대로 공격 상태일 때는 1초 후에 공격 대기 상태. 바로 공격을 하고 나서 바로 일단은 이게 낫겠다. 1초 후에 공격 대기 상태로 변환되고, 공격 대기 상태일 때는 또 1초 후에 공격 상태. 폰트를 조금만 줄이자. 보이죠? 안 보이네. 거짓말 쳐. 자, 피격과 죽음 상태가 있는데, 피격과 죽음 상태가 있는데, 얘는 모든 상태에서
피격과 죽음 상태로 빠질 수 있어요. 피격이나 죽음 상태로 빠질 수 있어. 두 가지 상태로 변환이 가능해. 변환이 되는데 피격은 HP가 0보다 큰 상태일 때는 피격이고 죽음은 HP가 0보다 0이거나 작을 때야. 자, 그리고 피격 상태일 때는 정지 상태로 변환돼. 자, 굉장히 정확하게 썼는데 보통 센스 없는 기획자들은 이렇게 줘. 진짜로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주지 않아. 해서 요 단서를 보고 아까 방금 제가 여기 밑에 쓴 거 있죠. 스테이트나 트랜지션, 컨디션으로 구성된 다이어그램을 PPT 파일에 한번 이걸 보고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이거 그리는 연습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상태라고 하지 말고 어떤 상태라고 단서를 주고 얘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어떤 상태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태라고 하면 모든 상태야. 모든 상태. 한번 해보세요. 얘를 PPT 파일, PPT 파워포인트 다 깔려 있죠. 파워포인트를 다 열어서 한번 위에 거대로 도식화된 그림, 그리고 컨디션, 트랜지션 전이 상태를 한번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구현할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지금 이것만 보고 막 바로 코딩 들어가면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려보고 나서 그린 거를 기준으로 구현을 하면 돼요. 자,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볼게. 자, 에너미 상태. 에너미 상태가 뭐뭐 있죠? 지금 하라는 게 정지, 이동, 공격까지만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자, 처음에 상태를 정의할 이넘으로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넘 퍼블릭하고 퍼블릭 이넘 스테이트. 퍼블릭 이넘 에너미 스테이트. 처음에 대기 상태를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아이들. 그 다음에 무브, 어택. 이놈을 닮을 상태 변수 하나. 퍼블릭 에너미 스테이트형 스테이트. 자, 여기까지 비슷하게 했죠. 다 변수명만 좀 다를 뿐. 자, m 스테이트를 처음에 상태를 에너미 스테이트 아이들 상태로. 아이들이란 뜻 알아요? 아이들. 대기 상태를 아이들이라 그래 보통. 뭔가 이렇게 대기하는 상태를 아이들.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이들이 뭐지? 게으른 나태한이네. 놀고 있는 상태. 자, 해주고
업데이트에서 가장 먼저 구현해야 되는 게 우리는 스테이트야. 스테이트 목록에 따라서 스테이트를 가장 먼저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 m state 케이스 enemy state가 아이들인 상태 세 가지 상태가 있으니까 move 상태 그 다음에 attack. 자,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상태에 대한 목록을 만들자야. 해서 각 함수를 만들 건데 아이들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들 업데이트라는 이름 붙였죠 앞에 그죠? 근데 일단 그 이름을 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move 상태 그 다음에 attack 상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각 필요한 함수들을 하단에 만들면 되겠죠. void 아이들 void move void attack. 자, 각 함수를 이렇게 구현했어. 자, 최초의 아이들 상태에서 자, 다이어그램을 한번 열어볼게. 자, 정지 상태일 때 컨디션이 뭐야? 컨디션. 정지 상태일 때 웨이트 상태 때 컨디션이 아까 컨디션이 어떤 상태에서 넘어가요? 2초 후잖아. 해서 아이들 상태에서 컨디션 조건이 2초 후야. 2초 후에 어디로 가요? 이동으로 가잖아, 이동. 그죠? 그럼 얘는 뭘 필요해? 시간 관련된 처리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변수가 뭐야? 경과 시간. 필요 요소가 경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몇 초 후 하는 딜레이 타임 아이들 딜레이 타임이 필요해요. 얘는 현재 2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설정해 보면 플로트 current time 잡아주고 딜레이 타임 플로트 얘는 퍼블릭으로 빼주는 게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겠죠. 대문자예요. 퍼블릭 플로트 아이들 딜레이 타임 2초. 자, 시간 체크하는 거는 커런트 타임에 타임 델타 타임을 누적시켜서 만약에 커런트 타임이 아이들 타임보다 커질 경우 이건 너무 많이 해서 그죠? 거의 습관적으로 쓰죠. 자, 컨디션 조건을 만족했어. 2초가 지나서 만족하면 그 다음에 전이 상태가 뭐야? 트랜지션. 지금 요거는 컨디션을 구현한 거고 자, 스위치 상태는 상태에 대해서 먼저 구현을 했고요. 얘는 지금 컨디션을 구현한 거야. 여기 컨디션을 구현한 거예요. 조건에 따른
해서 컨디션을 만족하면 여기서 뭘 해줘야 돼? 트랜지션을 구현해야 돼. 아이들 상태에서 컨디션을 만족하면 지금 가야 될 게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 무브. 에너미 스테이트의 무브를 M 스테이트에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리고 밑에서 시간 체크에 대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돼. 0. 반드시. 자, 이제 다음엔 무브에 대한 구현. 자, 무브로 넘어왔어. 자, 무브에 대한 조건이 뭐예요? 타겟과 일정 거리가 2로 좁혀지면 어디로 가? 얘는 타겟과 거리가 2로 좁혀지면 어디로 가요? 어택이죠. 거리가 2로 좁혀진다는 거는 컨디션이죠. 컨디션을 만족한 트랜지션은 어택이고, 그죠? 그래서 무브를 구현해보면, 자, 필요 요소. 당연히 무브니까 이동 공식이 필요하죠. 이동 공식. 이동 공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필요 요소가 필요 요소. 이동 공식에 필요한 게 속력. 그다음 속력 방향이 필요해. 자, 어떤 방향이냐면 플레이어의 방향이야. 그러면 타겟이 필요해. 타겟이 필요. 그리고 어떻게 가냐면 타겟 방향으로 이동해요. 해서 위에 있는 거대로 변수를 잡아보면 퍼블릭 속력이 필요해. 처음에 속력이 오타가 이렇게 많냐 오늘. 속력이 필요해. 플로트 스피드 무브 스피드라고 하죠. 스피드는 대충 5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필요하겠죠. 게임 오브젝트 해도 되고 어제 얘기한 위치 트랜스폼으로 받아도 상관없어. 제가 얘기했죠. 게임 오브젝트로 받아도 되고 트랜스폼으로 받아도 게임 오브젝트를 드래그하는 순간 거기에 트랜스폼이 들어가요. 게임 오브젝트로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두 번 써야 되잖아. 게임 오브젝트 점 트랜스폼 쳐야 되잖아. 해서 귀찮으니까 트랜스폼으로 받는 거예요. 타겟을 받고, 자, 거리가 2라는 거 요거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공격 범위야. 공격 범위. 자, 플로트 어택 레인지 2. 자, 얘들도 그냥 다 퍼블릭으로 하자. 외부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같아요? 다? 같아요? 예. 자, 타겟 방향을 구해야 돼. 일단은 타겟부터 지정을 해볼게요. 밖에서 에너미 스크립트에서 이쪽 지금 타겟이 넌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겟은 당연히 플레이어겠죠. 플레이어를 드래그해서 타겟 방향으로 딸깍
해주면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이 여기 들어가져요. 트랜스폼 돼 있죠. 들어가지고 스크립트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타겟 방향으로 이동하자. 자, 일단 타겟 방향을 구하려면 벡터 3 아이고. 방향은 어떻게 구해요? 벡터의 차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벡터의 차 타겟 점 포지션 에서 현재 내 거의 트랜스폼 포지션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얘라 그랬잖아. 그쵸? 기억나시죠? 벡터의 뺄셈. 벡터의 뺄셈은 타겟 A에서 B를 빼면 화살표 이거랑 똑같아요. 현재 에너미가 타겟을 바라보는 방향이 나와. 그래서 아시겠죠? 기억나죠? 벡터의 차에 의해서. 자,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벌써 한 달 넘었는데. 다 되죠? 벡터의 차를 이용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붙어서 얘가 얘를 가리키는 방향이 나와요. 이거 되게 많이 했어, 슈팅 때. 자, 이동 공식.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트랜스폼 점 포지션은 방향 dir만 해주면 돼? 또 뭘 해줘야 돼? 어?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스피드? 무브 스피드? 뭐가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을까? 뭐가 하나 빠졌어. 어? 그치. 노멀라이즈가 빠졌어. 이렇게 되면 되게 큰 값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 점 노멀라이즈드 무브 스피드 곱하기 t가 빠졌죠. 타임 델타 타임. 이건 워낙에 많이 해서 이동 공식.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거야. 자, 세 번째 구현해야 될 게 타겟과의 거리가 2보다 좁혀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벡터 3.distance 라는 걸 썼으면 플로트 값을 반환하죠. 얘가. 그죠? 플로트 dist는 타겟점 트랜스폼의 포지션, 트랜스폼의 현재 에너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해서 거리를 구했을 거고, 디스트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컨디션 조건이? 응? M 스테이트를 어디로? 지금 얘가 컨디션을 구현한 거야. 컨디션. 그리고 얘는 트랜지션 처리야. 마찬가지. 트랜지션 처리. 그러면 에너미 스테이트의 어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무브는 끝났어. 자, 비슷해요? 좀 다른 사람이 있어?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어택 상태야. 상태가 어택이면 어택일 때 상태가 조건이 뭐였냐?
타겟의 적합표건이 뭐였지? 타겟과의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어택 상태에서 이동으로 변하죠. 그러면 마찬가지 타겟과의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는지만 확인해 봅시다. 프린트 찍어서 공격까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자 얘도 들어오는지 현재 멈춘 상태에서 이동.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동으로 한 다음에 공격 나오죠. 잘 되죠. 그쵸? 자, 요까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여기서 하나 팁을 여러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얘도 팁이 하나 있어. 지금 자 공격 범위 있잖아. 이 에너미의 공격 범위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이게 되면 되게 편할 거 아니야. 맞는지. 그래서 그거 화면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void on 쳐보면 draw gizmos라고 있어요. on draw gizmos. on이 뭐야? on.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앞에 on 붙으면 이벤트 함수. gizmos 점 찍으면 draw wire sphere라는 게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wire sphere. 자, 이거를 보니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처음에 스피어를 그릴 때 정 가운데 중심점이랑 레디어스가 뭐예요?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그죠? 반경인가? 반지름. 해서 현재 에너미의 트랜스폼에 현재 위치 포지션, 그 다음에 어택 레인지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즈모 그 캐릭터 주변에 공격 범위가 이렇게 그려져. 근데 색깔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기즈모스 점 찍으면 컬러가 있어. 컬러에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화면에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돼요? 공격 범위가 지금 표시가 되는 거야. 화면에 공격 범위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유니티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니까 기즈모 그 신창에 별도의 뭔가를 내가 그려서 디버깅 용도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기즈모의 컬러 값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즈모에 있는 기즈모가 뭐라 그랬어?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했잖아. 처음 시간에요. 와이어 스피커라고 하면 와이어로 된 선으로 된 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현재 에너미의 위치의 반경이 어택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빨간색으로 된 그 구가 붙어서 표시가 돼요. 결국엔 어택 레인지가 화면에 표시되겠죠. 공격하는 범위가.
자, 얘를 조금만 바꿔볼게. 벡터 3에 지금 디스턴스라는 걸 이용했는데 얘가 내부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피타고라스의 단점은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단점이 거리는 루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좌승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야. 그러면 거리가 나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제곱 연산은 괜찮은데 루트 계산하는 게 컴퓨터에서 엄청나게 느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부하를 차지해. 해서 얘를 잘 안 써. 많이. 자, 어떤 걸 쓰냐? 벡터 dir 쳐보면 dir 점 치면 매그니튜드라고 있어요. 매그니튜드라고 있는데 얘도 거리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얘도 루트 계산이 된 거. 계산이 된 녀석이야. 그래서 디스트랑 똑같아요. 아까 디스탄스랑 디스탄스랑 같은 녀석이야. 근데 dir에 SQR 매그니튜드라는 게 있어. 얘는 뭐냐면 루트 계산만 빠진 애예요. 결론은 뭐냐면 얘야. 그냥 SQL 매그니튜드라는 거는 루트가 빠진 거야. 그냥 제곱. 그럼 우리는 대충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2라는 값을 갖다가 지정을 하고 루트를 씌울 필요 없이 4라는 값을 세팅해 놓고 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똑같잖아. 쟤를 쓰게 되면 루트 처리나 저 하는 거나 안 한 거나. 그죠? 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SQR 매그니튜드라는 함수를 얘를 기능을 많이 써요. dir에. 해서 복잡하게 플로트 디스트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냐면 dir 위에서 구한 dir SQL 매그니튜드가 어택 레인지보다 작냐로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지. 결론은 루트 계산이 빠지니까. 근데 어택 레인지가 지금 아까 거리가 뭐라 그랬어요? 2죠.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공식에 의하면 루트 2로 계산한 거야. 얘. 그러면 정확히는 1.44냐? 루트 2가 1.44인가? 1.7인가? 루트 2가 몇이에요? 1.7이에요? 1.4야? 어? 1.4? 그냥 1.4 정도로 치고 하는 거야. 아니면 얘를 그냥 4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고쳐서 루트 2 계산만 빠졌으니까 얘가. 그러면 거리가 2가 나오는데 그냥 거리를 2로 하지 말고 그냥 1.3 정도로 잠깐만 루트 2가 몇인지 보자. 1.44 정도 되네. 1.4. 그냥 거리를 1.4 정도만 체크해. 네, 1.4 안에 공격 범위가 들어왔는지 하면 아까 디스트나 아니면 dir 매그니튜드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루트가 빠져서. 그래서
보통 거리 계산할 때는 얘를 써. 이건 아시겠죠? 루트가 빠진 거.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에 얘로 좀 고쳐주세요. 얘로 SQL 매그니튜드로 여러분들 코드를 고쳐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디스턴스나 벡터의 디스턴스나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를 쓰면 불편한 루트 계산이 들어가니까 그걸 빼자는 거야. SQL 매그니튜드를 써서.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피타고라스에는 당연히 거리를 계산하려면 루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식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됐어요? 다 정리했어요? 자, 이 뒤에 얘를 구현하려면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서 지금 하윤이가 간대. 해서 짧은 거 하나 할게, 짧은 거. 오늘은 짧은 거 하나. 지금 화면에 지금 보면 여기 화면에 내가 지금 솔 방향에 그 신창에서는 내가 이렇게 쭉 아까 그렸잖아요, 선을. 잠깐만요. 신창에서는 아까 와이어 그걸 그려서 보이는데 지금 내가 어디 쏘는지가 지금 안 보여. 혹시 크로스 헤어라고 알아요? 크로스 헤어? 크로스 헤어. 어? 크로스 헤어. 크로스 헤어 몰라? 자, 구글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뭐가 나와요? 크로스 헤어로 검색했더니 어? 뭐가 나와? 이런 걸 크로스 헤어라 그래. 조준점. 왜 크로스 헤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위에서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할 때 여자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준 거야. 십자선을. 폭탄 투하할 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서 크로스 헤어가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쇠로 만들었더니 고도가 높은 데에서 그렇게 막 부식되고 정확하게 안 된다는데 여자 머리카락은 그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해서 서프라이즈에 나온 얘기야 이거. 주말에 서프라이즈 매니아인데 그 머리를 제공한 사람 때문에 이게 크로스헤어가 됐대. 아무튼 얘를 간단하게 구현하는 거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자 화면에 조준점 만들기 위해서 자 하이라키에 크리에이트 누르고 UI에 이미지를 하나 클릭해 볼게요. 이미지. 그럼 캔버스가 생기고 이벤트 시스템이 생기죠. 이미지 이름을 크로스 헤어로 바꿀 거예요. 크로스 헤어. 그냥 얘는 화면 정중앙에만 띄울 거니까 옆에 렉트 트랜스폼이라고 있어. 여기에 x값을 0, y도 0, 크기가 10, 10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x, y, z 전부 다 0, wide 10, height 10. 그리고 이미지 밑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컬러를 하면 컬러 피커가 이렇게 나와요. 컬러 피커. 얘를 붉은색으로 자기 원하는 색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다는 파란색 지정해도 되고 그래 0025는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끝. 화면에 점이 하나 표시되죠. 이쪽 방향으로 총알이 나가는 거야. 자, 다시 좀 빨랐죠. 이미지 UI 이미지로 크로스헤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크로스헤어라고 변경을 한 다음에 UI이기 때문에 트랜스폼이 아니라 렉트 트랜스폼이죠. 여기에서 얘 위치를 000으로 바꾸고 크기를 10, 10 그러고 나서 이미지 컬러를 지정을 해서 파란색으로 저는 파란색으로 했어요. 0025 0025로 지정을 하면 화면에 이렇게 점이 떠. 여기까지. 얘를 이미지로 띄우고 싶으면 어떻게 돼? 이미지 하나 받아가지고 스프라이트를 변경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위에 관역판을 이게 너무 성의 없어서 안 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관역판 아무거나 하나 괜찮은 그림 받아서 다운받아서 여기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관역판이 뜨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은 사람들은 프로젝트 관련돼서 좀 얘기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